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미증시에 대한 하락 우려보다는 증시에 대한 이 선반영 그리고 또 증시의 바닥 지지기에 나타날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뀌어갔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었던 시장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중간 지지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예측했었던 중간 지지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은요, 어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라인을 만들었었던 이 중간 지지대 예측 라인입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21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상단 테스트 1차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이전에 있었던 최바닥권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중간 지지대를 확인하는 중간 지지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1650포인트 위치에서 중간 지지대를 확인하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이 모습은요, 미국이 이 지수 하락을 나타냈었지만은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우리 시장의 반등이 미증시에서도 반등에 대한 역할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자, 오늘 밤에 미증시가 반등한다라면요, 우리 증시가 이후처럼 중간 지지대를 확인했다는 것을 좀 더 입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 대한 대응을 본다라면은 1650포인트 그리고 1750포인트 제한적인 박스권에 대한 위치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하방 지지를 강하게 연출했던 내용들은요, 사실 지수에 대한 이 수급 불안감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했다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추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장 후반에 막판에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장중에서부터 해서 네이버라든지 뭐 LG 이노텍 주요 IT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때 봐서 삼성 SDI라든지 그밖에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플러스 마감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고르게 상승을 한다면은 증시가 좀 더 건강한 지지대를 확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우려점, 악재가 연출됐지만 장중에 소화를 거치면서 플러스 전환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전체적인 낙폭과 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장에 대한 반등 이야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개장 전 포인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자, 러시아가 4월의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철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사우디, 미국 간의 이 증산 경쟁에 대한 이야기들, 이 유가 경쟁의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 상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우선은 코스피 지수 차트와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만 하더라도 미 선물 출발이 플러스 출발하면서 증시 출발을 긍정적으로 했지만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에 대해서 장중에 하단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오전 10시 12시부터 해서 국제유가가 크게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후반이 강한 시장, 전약 후강의 시장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자, 지금 이 증시의 흐름들은 유가 상승에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우선은 유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지금 보이는 차트는 유가 선물 차트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는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제가 3시 40분 구간까지의 유가 선물을 보게 되면은 22달러 선까지 움직임이 나왔어요. 10% 이상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가 그동안에 떨어지는 하락 추이에 대한 부분들이 방어되면서 유가가 안정적인 자리 위치,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자, 유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40달러 선까지 만약에 이 유가 경쟁에 대한 증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완만하게 해소된다면, 논의된다면은 40달러 선까지의 위치는 쉽게 올라올 걸 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지수 상승에 대한 위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 사실 이 원자재, 원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20달러 선까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산업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의 반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40달러 선까지는 유가가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자, 신흥국의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이 유가에 대한 가격 평가를 볼 것인데요. 만약에 60달러 선까지도 올라온다라면은 시장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를 벗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1차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40달러 선까지. 자, 그러면 오늘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상승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유가가 움직인다라면은 가장 밀접하게 보는 종목은 정유주에 대한 종목인데 아침에 제가 개장전 포인트에서도 유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어요. 자,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S51 바닥 지지하고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유가 상승에 따라서 S51 또 GS 이와 같이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러시아가 4월달 증산을 철회를 했어요. 4월달 안에는 증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20달러 선에서 40달러 선까지 올라온다라면 정유주들은 좀 더 올라와야겠죠. 왜냐하면 20달러 그동안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마진에 대한 이 평가가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자, 이제는 20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정유주들은 20달러의 원유를 사들이게 돼요. 그러면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은 원유 재고 평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유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마진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보자. 자, 유가에 대한 등락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정유주에 대한 움직임들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은요 장중에 하락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 때는 모두 다 대부분 플러스 전환되었는데요. 자, 일단 개별주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오늘 이 WHO에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톱텍이라든지 레몬 이와 같은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 그리고 후발주 종목들도 10%에 육박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인지되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안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염두하고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재료에 대한 유효성도 볼 수 있다. 자, 반복적으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재료 살아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장중에 변동성이 컸었던 섹터들인데요. 인터파크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대림산업 이와 같이 이 지분 블록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주주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자, 대림산업이 다시 한번 강소무 펀드의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 강소무 펀드가 경영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관측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배경이 되면서 이 지배구조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대림산업 자체적으로 이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텐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한마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제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블록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아침에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는데 자, 지금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블록딜. 자,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나갔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가는 주체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창단 초기 때부터 해서 참여했던 이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셀트리온 그룹주, 그러니까 3그룹이 합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소됐다. 그 측면에서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더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주주 정화 효과. 그러니까 주주 블록딜을 통해서 주주 정화.
그동안 있었던 오랫동안 참여했었던 이 주요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됐다는 얘기예요. 의결권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정화에 대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현재 마감 상태를 본다라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요 증시가 여전히 이 국제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집중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 금값, 채권에 대한 변동을 크게 의식하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진정되는 것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사우디와 러시아의 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에 대한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바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표, 코로나에 대한 확진 추이가 감소된다라면은 이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증시가 올라올 때는 필연으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뉴스화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4차 부양책 속에서 추가로 이 대규모로 이 투자 이야기를 논의를 꺼냈는데요. 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관련된 투자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증시 부양 정책 역할을 했는데, 자, 이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4월 말에 있어요. 그러면 4월 전까지 논의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시그널들, 그러니까 하방 지지력, 저가 매수세에 대한 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IT 기업들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반도체, 5G,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모멘텀의 연속성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애플 쪽에서의 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애플 쪽에서 이 중국에 대한 생산 셧다운 문제가 거론되면서 신제품 출시에 대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이 생산하는 폭스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가을 출시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애플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은 폭스콘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애플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매수세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 공장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신제품 출시가 예상했었던 가을 시점에 나온다라면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보자. 자, 어제 화웨이 이 새롭게 기술 투자되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애플 움직임이 나온다면, 5G 스마트폰 나온다면, 그리고 새롭게 고상향된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도 보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다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는 내일 하루 정도만 거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달려왔는데요. 오늘 시장 만족스럽지만은 외국인까지 돌아서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또 살짝은 남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